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현충절 휴일을 지나고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반면에 내일은요, 정의원만 모시는 끼리데이로 진행하니까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미리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흐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좀 주도권이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도권이 좀 2차 전지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는 또 0.4%. 기술주가 너무 과속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또 0.4% 상승해서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서 돋보인 테슬라가 돋보였죠. 어제 테슬라는 개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만 결국 플러스로 1.8%,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지난 2월에 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 보이네요. 어제 테슬라 가장 돋보여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요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VDA 이게 안 보이네요. NVDA죠.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최근에 너무 좀 과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과열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막 숨고르게 다시 가든지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강세 논란 등등 과열 논란 등등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주춤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주춤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조금 위축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애플이 AR, VR 기기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기대감으로 최고가를 이건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 흐름은 테슬라가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 구글 같은 경우도 1% 올랐는데요. 이제 AI 이런 쪽에 결국 수혜주는 이런 서비스 업체다. 챗 GPT처럼 서비스 업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이런 회사들이 덕을 볼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삼성 SDS나 뭐 이런 주식들이 요즘 좀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하고는 다르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증시가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 적었는데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결론적으로는요. 자, 테슬라와 일본 증시가 일본 증시는 30여 년 만에 최고가인데 우선 테슬라가 월요일뿐만 아니고 어제도 또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가를 연중 최고치를 냈다 하는 거고 6월 5일까지인데요. 6월 6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두 구간인데요. 지난 1월 17일 정도부터 이때부터 이날이 1월 17일인데 이때부터 쫙 올랐대요. 요게 7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공매도 세력들이 한 10조 날렸죠. 10조. 그 다음에 지금 5월 17일 이날이 5월 17일인데요. 다시 지금 오른 게 한 3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오른 다음에 숨고르기 조정 보이고 다시 재상승에 돌파하는 전형적인 강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장산업, 성장주에 대해서는 함부로 부정적인 접근을 하면
그건 자살입니다. 성장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때 12월에 빠질 때마다 막 테슬라가 망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절정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는 남다른 길, 막 다수들이 떠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입맛을 다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1월에 한 75% 올랐으니까 지금 30% 초반이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면 이제 오늘이 6월 7일이니까요. 6월 내내 정도는 지난번에 22거래일이니까 아직 그걸 감안한다면 8거래일 정도 더 남았고 상승 여력도 한 30% 이상 나올 상황이니까 강세가 추가적으로 더 전개될 수 있겠다.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일본 니케이, 제가 5월 들어서 뭔가 전 세계 지도 그림이 바뀌고 있다. 예년에 없던, 전례 없던 모습이다. 보통 시장은 동조화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일본 니케이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가 30여 년 만에, 어제 사실 더 올랐네요. 그래서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있던 게 이제 워런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을 더 샀다. 이런 대가들이 움직이면서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게 TSMC 주식 팔았죠. 그 다음에 중국 비아디 팔았죠. 결국 중국 비아디를 팔고 일본으로 왔다. 이게 지금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5월의 강세는 그냥 저점 깨고 내려가 버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중국 쪽은 꺾여버리고 대신에 일본으로. 지금 워런 버핏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되돌아보면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것이 이미 맛이 갔다. 이렇게 본 거고, 또 제가 데일리에도 썼습니다만 가장 중국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요거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다면 5월 중순부터 동아시아 정시가 본격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일본이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이 한국 정시, 돈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일본으로 지금 제일 먼저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대만, 한국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힘내고 있네요. 그래서 일제히 다 연중 최고치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일본 정시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대만 정시도 돌파를 연중 최고치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 덜한데, 코스닥도 이제 시동 걸고 이제는 돋볼 것 같은데, 코스닥은 좀 이런 흐름이 이해가 되는 게, 이미 올 1분기에 4월 초까지 때 세계 1위입니다. 상승률이 세계 1위라서 지금은 좀 요 정도 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상승세가 좀 상승폭이 적었다고 해서 코스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흐름이 다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5월 중순부터 이렇게 한국, 일본, 대만은 강세를 보이는데, 중국 쪽에는 오히려 지금 1월 27일 날 고점, 항생지수, 홍콩 H지수 다 1월에 고점 찍고 오히려 지금 10% 이상 빠져 있죠. 특히 5월 중순에는 급속히 빠지고 일본, 한국, 대만은 급속히 올라가는데,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은 예전에 없었거든요. 자, 결국 글로벌 자금 흐름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확 올라가죠. 결국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고, 결국 위안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는 자금들이 본격화하니까
이렇게 중국이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지역 봉쇄, 그래서 시 주석이 코로나 방역을 가장 큰 지적으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또 예스맨들, 홍위병들이 충성 경쟁한다고 뻑하면 지역을 봉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장들이 가동을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니까 다 지금 인도 경제는 상당히 좋죠. 인도는 룰루랄라 하고 있고 중국은 운매 기지가 있는데, 이제는 그 중국에서 일본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공장들이 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인도가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이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누적으로도 인도가 중국을 누르는, 그래서 인도가 지금 과거에 중국이 했던 역할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금들도 중국에서 인도로 가겠죠. 제가 만약에 중국을 투자했었으면 이제 인도로 옮기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마크 모비우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마크 모비우스는 아주 아시아의 아시아의 워렌 버핏에 해당한 이분이거든요. 뭐 템플턴의 회장이기도 하고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원래 입만 열면 중국 했던 친중파였어요. 근데 이제는 반중파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거는 굉장히 중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시진핑이 경제에 대해서 일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야, 마크 모비우스 돈 빨리 빼줘 해야 될 건데, 돈을 안 빼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반중으로 돌아서 버렸죠. 대표적인 친중파였는데요. 이런 사람 관리를 잘 해야지, 머스크 보른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해투자 자금이 출금을 제한하고, 돈 들어올 때는 어서오세요 그러고, 나갈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이거는 뭐 양아치 가는 술집 같은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최근 기업 반간접법,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반간접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기밀 정보를 해외 빼돌린다. 뭐 각종 데이터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때, 경제 지표들을 분석할 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외로 판매하는 중국 기업도 이제 판매를 중단하고 이런 것들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누구는 또 뭐 JP 모건이나 테슬라 불러가지고 막 중국이 계속 경제를 개방할 거니까 투자해라고 한쪽에 그런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돈도 안 빼주고 반간첩으로 막 외국 기업들 막 조사 나가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5월, 6월에는 증시가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5월에는 sell in May and go away 이런 말 쓰잖아요. 5월, 6월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 중에는 5월, 6월, 8월이 특히 8월은 휴가 시즌이라서 외국인 참여도 뜸하고 해서 8월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6월, 5월인데 5월에 이번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5월, 6월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일본, 대만, 한국 이런 쪽으로 공기가 6월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5월의 흐름들이 최근에 물론 주식시장 중국이 홍콩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이 큰 흐름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요. 경제 지도를 바꾸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요건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에 우리가 그 반사이익을 보면 외국인들의 탈중국 러시가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탈중국 러시가 나면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반사이익을 보는구나. 요거를 흐름. 그래서 6월 증시도 일단 수급상으로 괜찮죠.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그 다음이 또 테슬라
강세를 보이면서 네,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래저래 지금 좋을 상황이고 2차 전지와 함께 엔비디아도 돋보인다. 그래서 두 군데가 주도 흐름을 엎치락 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할 건데요. 그중엔 2차 전지가 더 유리한 환경이 최근에 6월 들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의 신고가는 상당히 2차 전지에 의미가 있는 대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례 없는 흐름이죠.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이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올 들어는 19.5% 20% 이하로 내려왔죠. 결국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의 공장이 만들어지면 인도로 수출이 늘겠죠. 지금 그런 거대한 변화가 벌어지는 초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속에서 또 사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담입니다만 우리 세종대왕한테 정말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중국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자를 버려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면요. 우리 카톡처럼 글자를 안 합니다. 말로 녹음을 내가 서로 보내거든요. 왜냐면 함자가 한 5만 자 된답니다. 5만 자. 이걸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3,800자입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정도는 알아라. 근데 3,800자를 국민이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또 1,800자인가요? 또 더 줄여서 요것 정도는 알아라. 외워라. 그리고 근데 또 글자 획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번체가 있으니까 이걸 간략하게 간체도 또 몇백 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연예인들이 그 무식하다. 글자를 모른다. 문맹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나올 만한 게 이 천 몇백 자를 우리 한문 시험 쳐보셨잖아요. 그거 안 쓰면 금방 까고 이걸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국 글자는 컴퓨터 시대 전혀 못 맞는 거죠. 카톡 같은 걸 못 합니다.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딱 한 칸에 한 자씩 딱딱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컴퓨터 시대 이런 시대에 딱 들어맞는 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한자를 버려야 중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시대는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우리 한글을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 요즘 백선생 그 이태리 식당도 나왔지만 외국의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글자 잘 읽잖아요. 참 금방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30분이면 이해할 수 있겠더라. 한문은 절대 안 되죠.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5월 16일부터 우리 시장에서 유가증권시 4조 이상. 그래서 5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로는 이번이 1위였습니다. 5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대부분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이렇게 기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정신은 엔비디아 수혜주하고 결국 반도체겠지만 2차 전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 전지가 오면요. 흐름이 더 본격화되면 주도주는 바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또 해서 세부로 보면 양극 활물질 쪽이 강세였지만 앞으로는 전핵, 리튬염, 분리 막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주도가 좀 될 것 같아서 관련주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렸죠. 월요일날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 자료들 보시면 보내드릴 때 수출 의존도라든지 이런 걸 보내드리는데요. 자, 제가 이게 어디 갔나요? 아이고, 제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니까 좀 안 보이나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찾아놓을까. 이제 열리네요. 네, 요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들만 보여드리고 저는 리딩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 제가 주식사랑방 1기방 1019분이 계신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네, 필요한 1기방하고 2기방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는 제가 어떤 것도 운영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 핸드폰에도 정말 지겹도록 나타옵니다. 무슨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그 닉네임도 알아가지고요. 뭐 누구님 VIP방 입장하십시오. 뭐 이따위로 날라오는데 와 정말 공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 저는 리딩 같은 거 아예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특한 사람들한테 그 당하지 마시고요. 070809입니다. 입장 번호가 070809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를 다 읽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리튬 플러스는 비상장사죠. 여기가 금상공장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죠. 관련한 하리어리 자료는요, 리포트하고 제 카페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6월 5일날, 월요일날, 비상장 시리즈로. 그래서 하리어리 쓰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자, 이 속에서 다, 일단 담아 있습니다. 얘기들이 쭉 담아 있어 보면, 이 회사가 순도 99.995%의 수산화 리튬, 99.9% 탄산 리튬 기술, 제조 기술 같은 거를 다 보유하고 있다. 나왔거든요. 촉매기법을 이용해서 중국처럼 황산을 막 때려보면 뭐 당연히 불순물이 없어지는데 이런 무식한 환경을 파괴하거나 유독 물질을 안 쓰고 친환경적 그러니까 금산에 있죠. 금산에 공장이.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 황산을 쓰는 거, 이런 친환경적이요. 환경을 해치는 거는 금산군청이 절대 허용 안 해주죠. 금산시청이죠. 그 다음에 전흥 박사가, 공대 박사 출신이고, 미국의 유타 대학에 석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포스코에 2010년부터 첫 리튬 추출 기술을 3파죠, 3파. 2016년까지 했고요. 그때 발행한 그 인산 리튬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포스 LX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지금도 이거 특허 쓰고 있죠. 근데 대표적인 4개 기술 다, 특히 그 중에 그 수산화 리튬 제조하는 기술은 국내 특허로 다 돼 있고요. 세계 80가국에 PCT 특허가 출연돼 있고, 요 NAT 인증도 취득했다. 이 적용도 되고 있다. 금산공장에.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증권은 대형증권사 아닙니까? 대형증권사에서 관심을 두고 글이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양극활 물질, 다 전구체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버무려야 되니까 생산량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은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리튬 화학 제조기업 거듭날 전망이다. 이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이지만 이게 꿈이죠, 꿈. 굉장히 꿈을 가질 만한
그게 이 배경이 제일 중요한 게 IRA죠. IRA가 만든 시대적 재료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양산을 진행 중이다까지 나왔으니까요. 핵심력을 그래서 핵심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 처음으로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대형 증권사가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게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님이야 뭐 우리 하 대표한테 워낙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개인 투자들의 99.9%는 아직도 모르고 안 믿고 이랬는데 그 바람에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이 월요일날 뜻밖의 선물이죠. 저는 그런 게 나올 줄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나오는 바람에 월요일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재료라기보다는 와 지금까지 맨날 뭐 저급한 언론들이 맨날 그 까는 기사만 나왔는데 아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증권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삼성전자 리포트만 쓰지 말고 네,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나증권 정말 박수를 칩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로리튬.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뭐 새로운 재료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신뢰를 생기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는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착공 얘기 금선님께서 착공 언제일까요? 착공은 2, 4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6월이죠. 그럼 뭐 이달에 착공한다 얘기입니다. 착공이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착공이라는 게 그냥 착공이 아니에요. 착공하게 빨리 하겠다는 건 회사가 이미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네, 지금 9시 2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